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당대표 후보자 4명이 확정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가 본 경선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부 수치는 발표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상 4분입니다. 호 대변인님. 네.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말씀 너무 짧게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좀 기회 드리겠습니다. 중도를 표방했던 주진우 의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2명씩 살아남았습니다. 네. 본선 전망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야당으로서 여당과 여당에 대한 그 공세, 비판, 견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흐름이, 여론의 흐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저희 당의 이제 전당대회 구도에도 영향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예. 현재 여론조사 1위, 2위 현재로서 여론조사 1위, 2위 후보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인데 이 후보들의 그 노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쪽보다는 일단 여당에 대한 공세,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독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쪽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그 국면이 계속된다면 이제 전당대회까지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전당대회 투표 결과에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한길 씨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의 소위 면접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김문수 후보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결국 출연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이나 이런 것도 생각이 있으세요? 현재는 특별하게 출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땅을 국회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그런데 지금 감옥 갔다가 지금 계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다 찾아뵙기도 하고 계엄한 거 저는 찬성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당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 받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익표 대표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한길 씨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더니 또 달라졌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장동혁 후보가 상대적으로 당내 좀 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해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김문수 후보도 지금 그쪽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국민의힘의 당내 소위 찬탄 반탄 구도가 더 명확하게 되면서 지난 대선 후보 당시하고 엇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찬탄 반탄으로 갈리면서 지금 대체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 이런 네.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조금은 버텼는데 저렇게까지 또 전한기 씨의 그쪽 보수 유튜버에 가서 면접을 보는 것처럼 가는 것은 결국 외부의 아스팔트 우파에 계속 당 지도부나 당의 어떤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국민의힘이 어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당을 혁신하는데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최수진 의원님. 우리 최 의원님이 오늘 같이 발표된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하시고 또 본선 진출하신 또 최고위원 후보시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곧바로 지금 찬탄파 후보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피노키오다. 단일화, 불출마, 대선 때
또 거짓말하는 거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논란? 제가 그 최고위원 후보가 되면서 좀 민심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우리 당원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당원들이 너무 화가 난 사건은 뭐였냐면 정청래 그 당대표 되시면서 그랬잖아요. 악수도 안 하겠다. 너네 내란 세력 아니야. 이러면서 내부가 더 결집되는 그런 현상이 사실 일어난 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께서 그런 당심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저 4명이 하는 유튜브는 전환길 유튜브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냥 보수 유튜브가 모여서 실제로 오시겠다고 하는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장동혁은 난 나가겠다 얘기를 그랬죠. 했고요. 이제 똑같은 자리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저 보수 유튜브에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광장 세력이라고 해서 멀리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극우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107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내부에서 뭐 갈라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빼고 당원 빼고 그러면 저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저희 당원 수가 지금 상당히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더 품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내부는 더 결집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차세대 우리가 이제 더 나가는 길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좀 더 포용하고 통합되는 그런 정책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질 수 있는 리더가 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결국 김문수 후보가 변화한 건 민주당 정청래 대표 탓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당심에서 앞선 후보가 당선될 거고 결국 당심은 탄핵 반대가 훨씬 많다라고 보는 것 같죠. 그런데 반탄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여전히 80만, 70만의 책임당원 중에서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보면 한동훈이 김문수한테 졌습니다만 그때 한동훈 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책임당원에서 얻은 투표가 38%입니다. 그러니까 38%는 지금도 개혁과 혁신, 윤어게인 안 된다. 당심이 남아있다. 아, 그렇죠. 그분들이 뭐 얼마나 떠났겠습니까? 그리고 윤어게인이, 김계린이, 전환길이 들어와도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과대 표집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도대체 이 꼴이 어디까지 가나? 이 상황에서 이 당은 어떻게 가나? 이렇게 진짜 한심스럽게 지켜보고 있고 결국 그 순간에 가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보고요. 자, 최순현 의원님. 최고위원 후보로서 느끼고 있는 당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개혁과 혁신은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은 거 아시죠? 그 자체는 저희가 강성 지지층만 반탄 그룹만 가지고 뭐 찬탄, 반탄 이 한 그룹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전통 보수에 다시 쓰지 않는다면 저희 당은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개혁을 해야 되고요.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심을 바닥부터 읽어내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액션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저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고위원회도 이렇게 지원했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진짜 초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해서 당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자 저는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찬탄, 반탄하는 당대표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거는 정말 해야 할 정말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꼭 보름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반부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